만덕호는 강원도 통해시의 묵호항에서 출발, 주문진 앞 7마일까지 나아가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온 지 사흘째. 한 번 출항할 때마다 사흘 정도를 바다에 머무는 까닭에 만덕호의 선원들은 항구로 돌아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올렸습니다. 저인망 어선인 만덕호는 원을 그리듯 배를 한 바퀴 돌린 다음 풀었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꾸물거리는 날씨 탓인지 어획량은 신통치 않았고 기상이 악화되기 전 항구로 배를 돌려야 하는 탓에 선원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조심해 조심. 조심해. 뭐야? 폭탄 조심해. 그물에 딸려 올라온 것은 심하게 부시된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 자그마한 아이들보다 더 큰 것이 올라왔어요. 전에는 한두 개 자그마한 거 올라왔는데 버렸는데 이거는 배 도단이 위험하고 벌을 하니 딴 배 끌어올 염려도 있어서 뭐 이거 공부도 좀 하고 가. 이거 안 하죠. 움직이 좀 하게. 들수조차 없이 무거운 폭탄을 들어 다시 바다에 던져넣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그렇다고 달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원들은 일단 폭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그물을 깐 다음 폭탄을 옮겨놨습니다. 항구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폭탄이 뭐 무게가 워낙 많아갖고 이거 움직이지는 못하겠는데요. 선실로 돌아온 선장 서영식 씨는 먼저 해경에 무전을 쳐 폭탄을 싣고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해경에선 폭탄 처리를 위해 만덕호가 입항할 묵호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잠했던 바다에선 차츰 바람이 거세지면서 물살이 일기 시작했고 파도가 뱃전에 부딪힐 때마다 배 안의 폭탄도 흔들리는 탓에 만덕호는 속력을 낼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만덕호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주문진 근처에서 달려온 동해 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이었습니다. 해경정이 기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폭탄 처리를 위해 나간 항구엔 이미 만덕호의 연락을 받은 수산업 협동조합의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폭탄을 실은 채 돌아오는 만덕호가 조금이라도 빨리 배를 댈 수 있도록 한적한 곳을 골라 미리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점차 거세지는 파도는 시간이 흘러도 누그러질 줄 몰랐고 날씨까지 변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파도 때문에 배를 가까이 댈 수 없었던 해경 경비정은 한참 만에야 만덕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조치를 이제 할 테니까 이걸 안전하게 해가지고 살살 좀 뒤에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안전상 그 봉 경비정으로 운방 구조했는데
그 폭탄이 너무 커서 본 경임정으로 운반치 못하고 어선에 안전하게 장치를 완료 후에 묵호 입항 시에 군 부대 폭발물 전문 처리반을 하여금 처리토록 그 통보 및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EOD 컨트롤. 묵호 항내 만덕호 선상에 미상의 폭발물 발견. EOD 출동. 해경의 연락을 받은 공군에선 폭발물 처리 반원들을 묵호항을 향해 출발시켰습니다. 늘 오가던 백길이었지만 선장 서씨와 선원들에겐 묵호항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한참이나 흐르자 마침내 묵호항이 눈에 들어왔고 선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배에서 내리기 위해 그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지 않아 달리 손을 쓸 수도 없었지만 초조해진 사람들은 폭탄부터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네. 정상경, 요 군부대 연락되는 거 빨리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거민 및 주민 여러분께서 옆쪽으로 멀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소장, 이 사람 빨리 치아야. 항구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안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수협의 김봉예 소장은 배에서 폭탄을 꺼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렉하죠? 다름이 아니고 우리 배가 폭탄 하나 건져왔는데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 시간이 40여 분에 걸리는데 선박 안전을 위하여 폭탄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판단되어 인근 제일 가까운 레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레카에 연락하니까 돈을 몇백 배 준다고 하더라도 꺼내주지 않겠다는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의 순간 생각나는 것이 119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교수 왕서입니다. 예? 묵호항 만덕호에 폭탄이 있다고요? 예. 여보세요? 예,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예? 사장님도 와 계시네요. 무슨 일이야? 예, 출동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출동해야지. 근데 난감한데요. 저 묵호항 배 안에 폭탄이 있다고 건달랍니다. 포탄이? 예. 얼마나 되는데? 예, 130cm가 됩니다. 뭐? 130cm짜리? 폭탄을 처리해달라는 신고를 받긴 받았었지만 처음에는 출동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폭탄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도 없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에 대해 우리 직원들을 보낼 용기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착을 안 하죠? 만덕호가 항구에 정박한 지 30여 분. 폭탄엔 손도 못 댄 채 시간만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폭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고 또 평소에 우리 대원들이 폭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이 폭탄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될런지 무엇보다 배에서 폭탄을 드러내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한 대원들은 만덕호에 옮겨 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소방서 119 구조대원들로서는 생전 처음 해보는 폭발물 처리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구조 현장을 다녀봤지만은 그때 저희들 구조대원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저희들 기술이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의 저희들 운명을 하늘에 맡게 하는 그런 구조 사건이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혹시나 와이어가 끊어지지 않을까, 크레인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끊어진다, 포탄이 터진다면은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등골이 오싹하였고, 1톤 가까이 되는 폭탄이 구조차의 크레인에 묶여 막 들어 올려질 때였습니다. 내리세요. 천천히 조금씩만 내리세요. 조금씩만 움직이지 말고요. 천천히. 안전 조치도 없이 함부로 폭탄을 옮길 경우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공군 폭발물 처리 반원들은 다시 폭탄을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천천히. 그 폭탄은 유교동양시 투하된 것으로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부식되어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식별 결과 탄체는 2000파운드 일반 폭탄이며 전방에는 근접 신관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후방에는 부식으로 인하여 식별되지 않으나 폭탄 크기나 전방 신관을 볼 때 특수 임무에 투하된 폭탄으로 보고 후방 신관은 매우 위험한 신관이 장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73. 1m 3.4인치. 잠깐만 있어봐. 이거다. 주변의 사람들과 차량들이 모두 물러나자 비로소 본격적인 폭발물 처리 작업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폭발물은 주파수의 파장이나 예민한 충격에 의해서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폭발 시 직경 30m 정도의 폭파구가 생기며 반경 800m 내외까지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2km까지도 파편이 비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편에 의한 위험보다 폭풍에 의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백화산 여기 백화산 120호인데 현장에서 폭발물 임시 조치가 끝났는데 저 운반 차량이 없으니까 속히 수배해서 현장으로 보내주기 바람. 폭탄의 뇌관을 보호하기 위해 석고붕대로 양쪽 끝을 둘러쌌을 즈음 공군 부대까지 폭탄을 싣고 갈 시청 소속의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좀 더 올려야 될 수도 없어. 폭탄을 트럭으로 옮긴 구조대원들과 폭발물 처리 반원들은 폭탄을 모래에 파묻어야 했습니다. 공군 부대까지 가는 동안 차가 흔들려 폭탄에 충격이 가해지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면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에 임하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나 약간의 충격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동해시 인근에 있는 공군 부대를 향해 가는 동안에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미리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폭발물 처리 반원들에 의해 옮겨진 폭탄은 즉시 폭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5, 4, 3, 2, 1, 파이어! 폭발물들은 주로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어 신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6.25 때 사용된 지상포탄과 항공폭탄으로 45년 이상 매몰, 부식되어 식별이 매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인근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전 호기심에 의해 움직이거나 충격을 주지 마시고 제자리에 발견된 상태로 보관해 주시면 인근 경찰과 협조하여 대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상 정도가 서부소방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막 근무교대를 꺼낸 비번대원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먼저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곧 끝날 거야. 서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찾아온 곳은 광주 시립도서관. 이곳 2층에 위치한 장애자 열람실에 대원들을 기다리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너를 살며 나를 살며 1A. 요즘 나는 시를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깊이 인생을 생각하는 시 몇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열람실 한켠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익숙하게 기계를 만지는 이 젊은이가 오늘 대원들이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병하는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 내용을 녹음 테이프로 만드는 이 스튜디오에서 그런 기술 부문의 일을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너 닭다리 잘 먹네. 하나 더 먹어라. 자, 다리 줘요. 응? 이거 뭐예요? 일이 끝나면 늘 바로 퇴근을 하는 병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 날개 부위 그 흥분이야. 잘하네. 병하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 병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한 달에 2번 이렇게 구급대 형과 누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응? 금이라며 여자들이 또 영주가 좋아하나 가잖아. 사람의 인연이란 건 뜻하지 않은 일로 맺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대원들과 병하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리본은 뭔 색인데요? 리본도 빨간색. 아, 그럼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울려요 이게? 그럼 어울려. 이들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겨울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크네 이것도. 그날 병한의 학교에선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병한애가 학교 뒷산에 올라간 것도 크리스마스 추리로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좀 커도 닫으면 되겠지? 네. 야, 병아야. 다 됐냐? 골랐냐? 이 나무? 아니 어디. 학교 뒷산을 온통 뒤지고 나서야 이들은 비로소 마음에 드는 나무를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너는 가지가 작지 않아? 다듬으면 뭐. 근데 가질까? 그래? 비켜. 잘라. 평소 손재주가 많은 병하가 나무 자른 일을 맡았습니다. 병아야 몇 군가요? 여기요. 누군가요? 병아요. 야, 피하다 뒤에 찍어. 어느 회사인가 어느 회사? 조심해야지. 저희 학교, 저희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는 학생들이 전맹, 준맹, 약시 이렇게 세 분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처럼 큰 행사를 하려면 약시나 준맹 좀 보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고생을 하는데 안 보인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무 베는 거,
힘쓰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뱄는데 어머니다, 내가 손해볼게. 야, 별로 안 다쳤어. 괜찮아요. 좀 만져보게 좀 봐볼게요. 일단 오늘 봐보게 비켜봐요. 다행히 병하의 다리는 톱날에 약간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톱날이 워낙 날카로웠던 탓에 출혈이 꽤 심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몹시 놀란 상태였습니다. 여기 영광원인데요. 저희가 처음 톱날로 다리 많이 다쳤거든요. 예. 지금 오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며 자전거며 기타 등등 생각지 못한 것들을 너무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트리를 만들어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제가 아이들이 놀라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119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였습니다. 이것이 병하를 비롯한 영광원 아이들과 대원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아 마음을 안심할 수 있었고 치료하는 도중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사실 정상인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눈도 보이지 않는 애들이 하려고 했는지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산타크로스를 할아버지는 연기를 싫어하실 건데.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병하와 대원들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작별의 시간은 언제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병하는 늘 담담하게 대원들을 배웅합니다. 자신이 돌아갈 익숙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기숙학교인 이곳, 영광원이 병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 아들은 모두 69명. 그중엔 희미하게나마 시력이 남아있는 아이도 있지만 병하처럼 전혀 볼 수 없는 아이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이곳의 생활은 늘 즐겁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정상화 못지않은 재능을 지니고 있는 영광원의 아이들. 이곳의 교육과정도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나갑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심한 약시로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효숙이. 이 아이의 그림은 그런 암흑 속에서 힘들게 건져올린 희망의 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에 익숙한 만큼 사람에 대한 정도 각별한 아이들. 특히 용진이에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직한 동부소방서 김병선 단장. 그는 오랫동안 용진이의 후견인이었습니다. 9시 뉴스를 보니까요. 내가 많이 듣던 이름이 나왔어요. 보니까 내가 후원하신 분이에요. 얼굴은 기억 잘 못하지만은
참 좋은 분이고 그랬어요. 참 나는 슬펐어요. 영광원의 정기적인 후원자는 모두 150여 명. 그중엔 숨진 김반장 외에도 소방서직원이 꽤 많습니다. 영광원에 대한 이들의 도움은 물질적인 것으로 그치진 않습니다. 영광원 식구들이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는 일에서부터 자질구레한 온갖 행사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와주는 사람들. 그렇게 서부 소방서 직원들은 영광원의 한 식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만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정보에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장애인들의 그 독서량을 넓히기 위해서 녹음도서를 제작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녹음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요. 조그마한 힘이지만. 근데 그쪽 부분에도 저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든든해요. 또다시 다가온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젠 위험하게 직접 나무를 베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부턴 서부 소방서 형과 누나들이 함께 트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조그만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정상적인 아이보다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제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론 제가 힘들고 지겨울 때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 그리고 미소를 상기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짐하곤 합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어느 겨울날, 작은 사고로 시작된 119 구급대원들과 병하의 만남. 그것은 다시 영광원과 서부소방서와의 인연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큰 사랑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잘 데려다 줘라. 알았지? 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너 좀 어쩌려고, 정행아! 예, 지금 나가요. 지난 11월 13일, 그날은 97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험편 잘 챙겼냐? 네, 걱정 마세요. 안에 자신 있습니다. 차분히 잘해. 예. 응? 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 네, 아버지. 끝난 대로 바로 올게요. 그래. 그럼 얼른 출발대 해라. 너 운전 조심하고. 예. 들어가세요. 네. 잘 갔다 와라. 대입 시험이 있는 날이면 늘 그렇듯이 그날도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수험생을 태운 차량들로 일찍부터 길이 막히는 것도 예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촌 동생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교통 혼잡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막힌 도로 위에서도 정행이는 아무 걱정 없이 시험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장 근처에 교차로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 한 대가 몇 미터 앞에 멈췄습니다. 아마도 샛길로 들어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멈칫거리던 정희인애가 오토바이를 출발시킨 것과 트럭이 달려나온 것은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 반향파수 구급출동, 반향파수 구출동, 동설동로 도로상 오토바이 교통사고 출동시간 7시 40분.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7시 40분경. 곧바로 파장소방파출소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었던 탓에 사고의 충격은 꽤나 컸습니다. 부상이 심한 정혜인은 아예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사고를 지나고 살짝 갔을 때 그 차가 보였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이제 고개 숙였다가 다시 딱 떴는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차가 앞에 와 있고, 그러니까 거의 한 1m 정도 그때까지 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차량 통행이 많을 시간이라 현장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행이의 수험표를 발견했지만 지금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정신 차려봐요!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모두 2명. 그중 한 사람은 다행히도 별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상태가 심각했고 불행히도 그것은 수험생인 정행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출혈이 심한 정행이의 머리를 지혈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추 보호대로 2차 부상을 예방해주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골절된 정행이의 다리에 단단히 부목을 대는 것으로 대원들의 응급조치는 끝이 났고, 그날의 구급 업무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학생 그런데 여보세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수험생인가 봐요. 예. 그래요? 큰일 났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수험생이라는 것을 알고 대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신 드세요? 괜찮아요? 저랑 괜찮은데요. 우리가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조정영 씨. 눈 떠봐요. 괜찮으세요? 정행이가 정신을 차리도록 김봉균 대원이 계속 말을 시키는 동안 김남진 대원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명, 조정행, 수험번호 28-44089, 병원은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교육청이죠? 예, 수고하십니다. 김 대원의 연락을 받은 수원 중부소방서 사망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시험 보러 가던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지금 그 환자가 되는 학생은 지금 병원으로 수송 중입니다. 그 무렵 정행이를 실은 구급차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부소방서 상황실에선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지 여분이 있는 학교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 누군가가 종행이의 수험표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라는 말을 듣고 과연 이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부상 상태도 문제였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예, 창행고등학교요? 예. 마침내 들어온 희망적인 소식. 그것은 시험지 여분이 있는 학교를 찾았으니 시험지와 감독관을 데려가라는 교육청의 연락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에선 지체 없이 순찰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동안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선 정혜이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했습니다. 중부소방서 순찰차가 학교에 도착했을 땐 1교시 시험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좀 어때? 지금 시험 볼 수 있겠어? 너무 아파서 시험 못 보겠어요.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한 건데 지금 못 보면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진통제 맞고라도 시험을 보도록 해야지.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시험지가 출발했답니다. 정영아, 예. 시험 잘 봐. 아프더라도. 응?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갈게. 1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잘 보고. 응? 예, 감사합니다. 그래 잘 봐. 갈게. 얘기를 듣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어렵게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시험을 보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시험 보는 날 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행이를 보니 저도 그 나이 때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고 정행이가 꼭 시험을 보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측과 그 교육청의 도움으로 정혜이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늘 분주한 병원이라 조용히 시험을 치를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회의실을 시험장으로 내준 병원 측의 배려 덕분에 정혜이의 시험 준비는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시험을 관두자. 무슨 시험이냐, 아파 죽겠는데 그런 느낌 들고 그래갖고 시험 안 본다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막 안 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도 모르고 진통제를 놨는지 하여튼 느낌이 별로 아픈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보다 훨씬 안 아픈 느낌 있잖아요. 아픈데도 그런 느낌이 들길래 막 또 옆에서 막 권유도 해주시고 뭐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보라고 한번 봐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권유도 해주시고 그래갖고서 이제 제가 그래 한번 보자.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풀어. 첫째 시간을 놓친 정혜이는 2교시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수능 시험을 마친 다음에야 마지막 1시간의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심한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꿔가면서 누구보다 힘들게 치러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도 본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안 봤으면은 이런 제가 지금 어땠는지 그렇게 고생하고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면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거 안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후회했을 거예요, 되게. 근데 지금 보게 돼갖고 봐갖고 좀 속이 편하죠. 고맙고 그런 마음도 있고. 시험이 끝난 뒤엔 무사히 수술도 받았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요즘 정행이엔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술이 잘 돼갖고서 일주일 되면 실밥을 뽑는데 이제 되게 고마워요. 이렇게 시험도 보고 다리도 아픈 사람 다 낫게 해갖고서. 근데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온 게 아닌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안에 꼭 대학을 가갖고서 대학을 다니면서 한번 여러분들 저 도와주신 분들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병원 측이나 소방서나 여러분들이 되게 도와주셨거든요. 저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 못 볼 건데 도와주신 거니까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꼭 대학을 가갖고. 그동안 공부한 거 헛고생한 거 아닌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어렵게 시험을 준비했던 지난 1년. 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정행이는 지금도 눈앞이 아찔해지곤 합니다. 만약 그때 그대로 시험을 포기했더라면 정행이는 깊은 좌절 속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처럼 나서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행이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그는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소중한 사람을 위한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는 건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전현옥 씨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가장자리에 위치한 강경읍. 그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전현옥 씨를 만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천성 소아마비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현옥 씨.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특별히 즐겨 찾는 곳이 읍 가운데 있는 시장입니다. 풍성한 볼거리도 즐겁지만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 또한 만만치 않은 까닭입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시장에 나와 세상 구경을 하는 전현옥 씨. 그가 시장을 좋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쌓여있는 시장의 좌판 앞을 연옥 씨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보통 사람들처럼 정성껏 물건을 고르면서 연옥 씨는 그들처럼 자신도 세상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엔 진한 삶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끝날 때면 연옥 씨는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솟곤 합니다. 사람이니까 나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어디 간다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이 어디 갈 데가 만만치가 않아요. 드물어요, 가는 곳이. 그래서 어디 진짜 장애인들이 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또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꾸 사람들을 피하다 보면
더 큰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게 전현옥 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인들처럼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게 노래 부르는 일.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노래도 부르고 실컷 떠들다 보면 많은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날엔 의례 연옥 씨와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이 함께 모이게 마련입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외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손과 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 씨가 다니는 교회의 한 집사 부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정해둔 날은 없지만 한 달에 2번은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중 가끔씩 있는 노래방 모임은 장애인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전현옥 씨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열린 마음에 대한 그의 평소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공간이 바로 이 노래방인 셈입니다. 연옥 씨, 노래 많이 듣으셨어요?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 외출하는 일도 특별할 게 없다는 전현옥 씨. 그런 그가 유난히 이것저것 신경을 쓰는 건 한 달에 꼭 하루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럼 전현옥 씨였죠? 아이고. 강경소방파출소 구급대원들이 매달 전현옥 씨를 방문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원들은 이 만남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마찬가지로 전현옥 씨도 대원들의 손길이 누구보다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연옥 씨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강경구급대원들. 저희들 오니까 좋죠. 이렇게 그냥 다 해주고. 전현옥 씨가 처음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지난 여름 갑작스런 무더위가 찾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심한 더위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전현옥 씨가 마침 119를 생각해냈고 그날 이후 강경구급대원들이 연옥 씨의 병원 이송을 자청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장애인들은 각종 합병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앉아서 그래. 배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를 해줄까 하고서나 119를 불렀더니 그분이 지금 갈게요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아파도 불러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럼요 5분 내로 갈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르면 오실까 하고서나 해본 건데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119 대원님들이 우리들이 해드리죠. 양발도 신겨드리고 옷도 입혀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이런 분들도 있구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전현옥 씨와 강경구급대원들과의 인연이 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째.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운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털어놔요. 지금은 상당히 친숙해져 갖고서 하는 또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문제도 저희들한테 같이 얘기 나눠주고 저희들이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쭉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연옥 씨하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17일경에 병원을 정기 진료를 가는데 한 15일경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연옥실을 걱정을 해요.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그거 참 어디에 또 편찮아지진 않나. 감기는 안 걸렸나. 간호사님, 요 머리 위에 봉투 있죠? 그 봉투 하나 꺼내보세요. 이거요? 네. 웬 카드? 간호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양발인데 따뜻하게 신으시라고요. 어떻게 미안해서 저희들이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까지 받고. 카드 참 예쁘게 생겼다. 지금 불러봐도 되죠? 진찰이 끝나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구급차. 모르셨어요? 이곳에서 전현옥 씨와 강경 소방파출소 대원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늘 조용하던 전현옥 씨의 집이 오늘은 모처럼 떠들썩합니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작은 송년회가 열린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함께 어울린 이 자리. 어쩌면 이것이 전현옥 씨가 꿈꾸는 열린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못생기고 볼품없는 나무가 있음에 해서만 나무가 더욱 돋보이듯 불편한 장애인이 있으므로 건강한 자, 행복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람들 행복을 느끼는 자 얼마나 될까. 이기주의, 가진 자의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로 인해 아니 장애우를 통해 행복과 감사를 찾는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있는 걸 감사하기를 노력한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을, 귀가 있어 밝고 고운 지저귀는 새소리, 말하는 입이 있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천국과 지옥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